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지난 4월이었었죠. 당시 격동기에 52주 찍었다 해서 4개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뒤에 당시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이 4종목은 지금 어떻게 됐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된 이유는 상황이 4월하고 5월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4월까지만 놓고 보면 당시에 8개월이 아닙니다. 거의 9개월 연속 순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 당시에 4개는 그때는 살아남았었는데 상황이 지금 오히려 5월은 1조 이상 순매수가 됐기 때문에 자,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거, 딴 종목 사는 거 아니야? 상황이 바뀌어서 한 번 더 이 재점검해보는 추세가 있고 또 하나가 미중 관세에 대한 전쟁이 4월만 해도 막 정말 공포스러웠는데 이게 5월 기점으로 좀 풀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4월에 잘 달렸던 이 4개의 종목들이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면서 오히려 좀 버림받았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려고 자, 과연 수급의 방향성은 바뀌었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이 4개의 종목들을 하나씩 다시 볼 텐데 결론적으로 이 4개의 종목은 뭐냐? 기억나시겠지만 HD 현대중공업이었었고요. 중간 사이즈의 한국전력, 파마리서치, 그리고 이마트. 자, 지금 보니까 이 4월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이 4종목 아직까지 잘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한 번 더 5월에도 52주를 다 찍었고 그러나 일부 종목에 따라서는 찍고 내려온,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4개 종목 모두 순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변수들은 없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장 사이즈가 큰 HD 현대중공업입니다. 1분기 매출 먼저 점검을 해보면 3조 8천억, 영업이익이 4,300억이 나왔었는데요.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전년 1분기 대비, 동기 대비 무려 1,900% 폭증입니다. 이게 이제 20배 가까이가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당시를 돌아보면 1분기 실적 발표 냈을 때 오히려 K세론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고요. 또 하나 이 HD 현대중공업이 꾸역꾸역 다시 지금 52주 신고가를 또 가고는 있지만 계속되는 우려가 뭐냐. 한미 통상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우리가 조선은 좀 내주지 않느냐. 조선이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추세를 보면 4월 중순에 39만 원이었다가 이게 40만 원을 넘어서 43만 원까지. 그러니까 5월에도 또 한 번 신고가 레벨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나 제가 약간 걸리는 건 지난번에 통상협정이라든가 이거는 아예 협상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협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6월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 이제 진짜 협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가 걱정했던 재료, 조선주들을 오히려 우리 레버리지가 아니라 이제 내주는 거 아닌가, 희생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전히 52주 신고가를 행진을 이어가지만 HD 현대중공업은 그 부분들, 희생양에 대한 우려는 한번 좀 갖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사이즈로는 이제 한국전력이 당시 4월에 정말 아주 기염을 토하지 않았었습니까? 4월에 외국인의 순매수 전체 1위 종목이 이 한국전력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전력을 많이 샀었는가? 국제유가가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WTI 기준으로 지금은 60달러 올라왔지만 그때 59달러, 58달러, 5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비용 절감 매력이 컸던 게 또 한전이었었는데 지금 5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의 사랑이라든가 크게 수급도 변동이 없는 게 유가 급락 외에 하나의 매력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뭐냐? 환율입니다. 환율이 우리의 모두의 예상을 깨고 1,400을 그냥 깼다가 1,370원대까지도 역외환율에서 갔었잖아요. 물론 다시 올라왔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들이 한미 외환협정, 환율협정을 보면 원화 강세에 대한 추세가 좀 이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한전은 원화 강세 또 대표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또 하나 좀 어필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되면 전기료 더 못 올릴 거야라는 것 때문에 한전을 오히려 지금 팔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잖아요. 이재명, 김문수 모두가 다 에너지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전기 먹는 하마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신재생 ESS를 하는데 전기요금을 이걸 못 놓친다? 계속 인하하는 형태로 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무턱대고 동결도 어렵고 저는 합리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부의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라는 보는 쪽입니다. 4월 중순에 찍었을 때가 52주가 25,000원대였는데 이후에 천천히 올라가서 지금 27,000원대까지 시세 와 있거든요. 앞으로의 원화 강세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파마 리서치였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영업이익이 447억인데 전년 대비 7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디바이스들은 작년에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났는데 올 1분기 때도 이게 여전히 좋을까 했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또 한 번 이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이 기염을 토했었고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성능이나 이런 피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관세의 무풍지대라는 걸로 굉장히 어필을 했죠. 왜냐하면 북미 쪽의 매출이 10%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미를 빼고도 리쥬란이 그렇게 잘 팔린 거거든요. 그 디바이스가. 근데 올해는 또 유럽을 향해 간다라고 해서 이 자료가 하나가 남아 있고 또 하나 현재 4월에 이어서 5월도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이 의료 관광입니다.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중국의 의료 관광이 올 것이고 이 대표 수혜주가 리쥬란이다, 파마 리서치다라고 될 텐데 약간 걸리는 거예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어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파라볼릭을 보는데 파라볼릭을 못 뚫고 따라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제 따라 내려오는 이 흐름이 약간 걸리게 되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정확히 십자도지, 데빌 메이 크라이라고 하는 이 주봉에서 이 십자도지가 여기에 떴기 때문에 오늘 양상을 좀 보고 이 다음 주까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요 그림 속에서 다음 주에 주봉 레벨이 여기 위를 여기에 이 도지의 요 선을 시세를 못 넘고 밑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고가에서 나오는 신호를 파마 리서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 정도 다음 주 주봉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요 최고가를 43만 원을 한 번 더 제끼면은 좀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보합세 같은 걸로 끝나서 전형적으로 이 십자도지 형태로 마감을 하면 파마 리서치 다음 주는 조금 긴장감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조금 이따 개장 전문가들과 함께 볼 텐데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1,60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3배 가까이 늘었었고요. 실적에서 1분기 실적으로는 올 1분기가 최대치를 찍는 그렇게 힘들었다는데도 이마트가 이렇게 실적적으로 했었고요. 앞서 이제 한전이 4월에 외국인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이마트는 2월 이후에 2, 3, 4, 5월까지 4개월간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또 1위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왜 이렇게 기관들이 이마트를 좋아했나? 이유가 뭐 최근에 나오고 있죠.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2번 만난 유일한 기업인이고 이게 이제 너무나 정성적으로 푸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새로운 정부가 올 거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는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거의 이제. 그나마 이제 저쪽에서는 한덕수 과거에 총리가 좀 있었었다고 하는데 이제 요 라인은 끊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용진 회장이 그 가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마트는 52주 신고가를 5월에 찍었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세론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는 이런 패턴이기는 한데요. 하나의 저는 폭탄 호재가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입니다. 요거를 뭐 어떤 후보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라인과의 형평성을 본다면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 풀릴 것 같거든요. 요게 또 한번 신고가 레벨로 갈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4개 종목을 한번 작전주로 분석을 해봤고